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23일입니다. 자, 예년 같으면 지금 이때쯤이면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름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직 방학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갈팡질팡 하실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흘러본 역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참 큰일인데요. 아이들 생각하면은 걱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뭐 다 똑같이 겪으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빨리 바꾸셔야죠. 그래도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갈 나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학력 저하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오늘부터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범할 수 있는, 아니면 또 평상시처럼 아이들 학습 지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뭐 묘책을 찾아내고 이리저리 정보도 얻고 그리고 공부를 쭉 진행해 와 가면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행착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은 좀 짧게 올라가겠지만요, 하나하나 잘 이렇게 경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이 난국을 그나마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영상을 긴급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를 간지 어제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요. 게다가 외부적으로도 차단됐잖아요. 아마 이런 거는 평생 살다가 한 번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한 겪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학부 형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지난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해서요. 제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저에게 의뢰를 온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다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만약에 세월을 되돌려서 초등학교부터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 간다면은 진짜 지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는 한 방에 재학년에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경험은 저는 축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간 세월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시행착오를 되돌아보시고 우리 자기 아이들하고 현재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그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경험을 얻어서
선례를 보고 이제 내 아이에게 그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 데에는요, 내면에 깔려 있는 게 상당한 욕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건 다 시켜보고 싶고, 남의 애들 다 뛰어넘어 보고 싶고, 이렇게 커리를 짜다 보면요, 꼭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직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경험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주변 상황을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워낙 이 소통이 잘 되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 사방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다 성공한 사례만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패한 자료, 실패한 사례, 그런 실패한 경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실패한 경험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요, 다 성공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성공한 이야기 책, 공부가 뭐 어떻게 뭐 쉬웠니 어려웠니, 만점 맞기 쉬웠어요, 뭐 각종 제목을 달고 시중에는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한 사례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아이가 그 성공한 사례와 정확히 이렇게 폴딩이 되느냐? 아니죠. 일단 첫째적으로 그 아이와 내 아이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유전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배워온 과정도 다릅니다. 그것을 남의 성공 사례라고 내 아이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요, 내 아이, 쉽게 말씀드려서 내 아이 입은 작아요. 보니까 어떤 아이는 우리 아이가 도저히 먹지도 못하는 이 큰 걸 한 입에 다 먹어요. 그거를 부러워서 내 아이에게 먹인다면 입을 찢어야 되죠. 제 설명이 너무 자극적인지는 몰라도요,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이미 개인적으로 목적이 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고 이게 아니다고 설명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교육이거든요. 내 자식한테는 누구든지 좋은 것을 먹이고 누구든지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너무 오버를 하게 된다. 내 아이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아이 상황에 맞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갖다가 큰 사례를 가지고 내 아이한테 적용을 하다 보면 아이는 공부를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벗어나서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도 싫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지만 성공을 합니다. 저도 끝장을 보는 그 실력을 쌓아봤지만요. 쌓아주었지만요. 아이들한테. 거기도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성공 사례를 듣지 마시고요. 남의 실패했던 사례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데 또 거기 내 아이는 그렇지는 않아. 또 이런 장벽을 치거든요. 그래서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공부시킬 때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은 봐왔던 사례들, 그리고 속으로 혀를 찼던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부모님들은 여기서 벗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도 어렵고요. 부모님들도 어렵고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건 뭐 전쟁터도 아니고요. 누가 환자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죠. 누가 복인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요, 많은 아이들의 커리를 짜주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진행하는 걸 봐줘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잘못되면은 그 많은 애들을 보살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진짜 길에 나가서 뭐 하나 사 먹어본 적도 없고요. 오로지 이 영상을 찍는 이 공간 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 것도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뭐 대학에서 전공 화학을 했지만요. 결국 끝에는 미생물학을 했거든요. 미생물학. 그래서 물론 생화학도 했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실험도 해봤고요. 얼마나 조심조심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하늘경이 튀어 들어왔을 때는 전체가 배지가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기가 힘든 게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다른 세균들, 곰팡이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진짜 다루기 힘든 게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뭐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요. 조금 뭘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이들은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라도 학원이라도 다니고 독서실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독서실 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큰일이거든요.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러를 범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차단해 나가면요. 아이들이 개학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잖아요. 주변에 널리는 건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제일 싫어하는 공부를 시킨다는 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면요. 제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다 보시고도 체계가 안 잡히신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커리를 다시 그 개인적으로 맞게 짜드립니다. 물론 저도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돼요.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의 앞날에 좀 밝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막연히 내일 모레 계약할 거니 그때 보자 이래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여태까지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요. 학교를 안 가면 학원이라도 갔잖아요. 학원을 안 가면 학교라도 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난 겨울에 방학을 해가지고 벌써 저쪽 남쪽에는 뻐꾸기도 울고 벌써 사방에 꽃이 피고 한 열흘만 있으면 목련도 필 거예요. 이렇게 목련이 피고 질 때까지도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비극이거든요. 우리 모두 잘 슬그럽게 극복을 해서요. 아이들을 이 난국에서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이런 사례를
2편부터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좀 정독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